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 투자 안 하시는 분 없죠? 저는 안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 무인성 친구가 그 인성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했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전문가야. 그래서 혹시나 그 친구에게 혹은 여러분도 투자하시잖아요.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사람인가? 내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 성공적인 케이스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초창기에 복부인들, 증권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복부인들 집에 그 파출비를 다니던 그 아줌마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제 그 복부인들이 이 아줌마에게 어디 땅 사라, 주식 어디 종목 사라고 알려줬답니다. 좀 편하게 살으라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아줌마는 그걸 사서 대박 부자가 됐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아줌마가 뭘 알아서 산 건 아니죠. 그냥 묻어가는 거죠.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형태의 일종의 투자죠. 나는 실력이 없어도. 근데 만약에 이 아줌마가 편인이었다면은 아마 의심으로 안 샀을걸요? 그 편인이 흉신인 이유예요. 그런 사례는 진짜 많아요. 친척, 친구랑 직장에 묻어간다든지 나는 실력이 없는 아이돌 멤버인데 그냥 인기 그룹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 개발서에는요. 좀 노는 물을 바꿔라. 좀 고급으로 레벨을 그리고 돈이 되는 곳에서 놀아라. 이런 처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투자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나? 그리고 잘 모르겠다의 측면에서 누구에게 돈을 맡겨야 되잖아요. 돈을 맡겼다. 그러면 내 운명을 맡긴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그 내 돈을 가져간, 내 운명을 가져간 사람, 그 사람 사주에 편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인, 정제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럼 투자 안 돼요. 그리고 편제, 편관, 이것도 재생살 치니까 안 되겠죠. 위험하죠. 편관은 일단 위험 요소니까. 그리고 편관이 없는 겁제. 사주에 편관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리하겠죠. 그리고 무인성. 그리고 이 사람이 대운이 바뀌는 그 시점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운이 바뀌니까.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재성, 그거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은 여자, 부인이기도 하니까 부인이랑 사이가 좋은지, 그 부인이 아픈지, 재성이 아픈지 그러면 좀 불리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자가 그 사람이 자꾸 붙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성 운이 좋은 거죠.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많잖아요. 애인도 있고, 부인도 있고. 돈 나가면 여자도 나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돈을 맡겼다면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부인의 동태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난 부인이 떠났어. 애인이랑 뭐 헤어졌어. 그러면은 내 운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혹은 내 돈을 맡긴 사람, 동업자일 수도 있고요. 투자에 용이한 사람, 그 안전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편인, 그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 편재,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관,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한 사람, 돈에 대해서 조심성이 있는 사람. 보통은 사주에 겁재, 남의 것을 뺏고 뺏기고 이런 것이 있어야 주식 투자, 투기 이런 걸 한답니다. 마치 겁살 같은 느낌? 뺏고 뺏기는 경쟁성, 욕심, 뭐 겁탈 당하거나 겁탈하거나. 근데 이제 겁재가 늘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좀 내 사주에 그게 왔다, 있다 원래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겁재, 진짜 안 만날 순 없죠? 그 도둑놈, 강도, 깡패 같은 놈이죠. 그렇지만 내가 절체절명의 편과 눈을 만났다. 그럴 때는 극적으로 확 좋아지기도 합니다. 무시할 순 없죠? 겁재?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제가 명리를 팔자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운명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혹은 단체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천재지변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운명에 처해서 그 생사를 같이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경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뭐 운명이면은 그러면 다 같은 날에 같은 시에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야. 뭐야? 그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양 철학을 하시던 분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큰 기운에 맞닥뜨려서 그 기운에 휩쓸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야 뭔 저런 답을 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크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 친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차라리 이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요. 그 너는 인간은 많은 가능성을 품은 하나의 씨앗이다. 자연을 살아가는 그 씨앗 안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설계도가 있다. 운명이다. 이렇다기보다는 단지 그 씨앗 안에 내 성격, 내 정체성, 성향, 어떤 능력이 있다. 뭐 너는 장미다, 너는 창록수다, 너는 사자다. 이런 그래서 그 씨앗이 어느 환경에서 살아가야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 운이죠. 사주 안에 있는 대운이라든지 단지 그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 씨앗의 내용물이 너는 너무 좋아. 장차 왕이 될 씨앗이야. 혹은 또 빈천한 뭐 소질의 씨앗이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씨앗은 씨앗일 뿐 천재지변에는 싹 쓸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뿐이에요. 너는 사주를 보니까 무지하게 영특하구나. 대학자가 되겠구나. 그럼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단지 그런 소질이 있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일 뿐입니다. 생각나는데 저희 동네에 작은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철학관에 갔더니 얘는 장차 판검사가 될 아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엄마가 장사하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있으니까 공부할 환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틀렸다.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은 얘가 관살 쓰는 직업이다. 그 길로 가라.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이제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부모처럼 장사에는 소질이 없다는 말이죠. 관살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엄청 이것저것 좌지우지 관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사주를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보다요. 그냥 사주를 씨앗,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큰 거, 센 거 만나면 쉽게 말해서 나무 운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 좋게든 나쁘게든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려면 운 좋은 사람, 좋은 운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오래전에 초등 아이들 5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 씨앗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조합으로 편관, 위험, 그런 걸 가져오는 구조였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6명이 같이 놀고 있었대요. 그중 한 명은요, 누나가 밥 먹으라고 데리러 왔답니다. 그 애는 집으로 갔죠. 사회, 부모, 형제, 월지합으로 땡겨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편관을 향해서 갑니다. 귀여운 남자아이 5명이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장난치면서 가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가면서 한 명을 만나요. 동네 형을. 그런데 그 동네 형이 평소에 이렇게 얘네들 괴롭히고 그 겁재성 있죠. 깡패같이 막 괴롭히고 어쩌고 저쩌고 시비 걸고 막 때리고 그랬으면 그 5명의 아이들은 그 산으로 편관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은 어디 가니? 거기 가는구나. 잘 갔다 와. 그 형은 편관, 위험성을 막아줄 겁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이 혹은 제가 그 해자축 겨울 구간을 지나왔잖아요. 봄이 왔잖아요. 인목이. 뛰쳐나가고 싶죠. 희망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목, 봄은 아직 추워요. 조심조심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내 걸 의탁해야 된다면 좋은 운기를 지닌 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신축년 이야기예요. 경인일주 여자분이 신수를 보는데 이분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제격이죠. 시간에 정제를 띄웠고요. 본인 자체도 편지일주잖아요. 신축년이 왔어요. 겁재가 내 돈을 가져가죠. 돈 나갈 일이 있죠. 자식 자리, 안방, 내 안방 깊은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경인일주 여자분이 그럴 일 없는데? 그러고 나서 한 여름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당하셨대요. 인유원진으로 귀신같이 빼가는 거죠. 대운도 개수 상관이 정관을 치는 운. 겁재편관 조심하시고요. 올해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좋은 결과, 좋은 투자의 결과를 가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